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치인분이신데 전화가 갑자기 안 되신다는 거예요. 신호가 안 잡혀요. SK 고객이셨죠? 의원님, 전원을 끄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심을 뺐다 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래요. 그냥 갑자기 꺼진 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킹이다. 일단은 급하게 KT로 번호 이동을 시켜드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폰이 폰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비서관께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등록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본사에서 지침을 주는 부분들이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휴대폰 매장을 3군데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유례없는 대형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SK 가입자가 대략 한 2,500만인데 하루에 SK 유심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15만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도로 만약에 전체 가입자를 소화한다면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 대부분 젊은 분들이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고령자분들이나 디지털 취약층들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고려해 봤을 때 야 진짜 이거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분들.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하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 이것들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당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설명드려보면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는 건 이거예요. 해킹이 됐냐 안 됐냐잖아요. 그럼 해킹범들은 뭘 할까요? 우리에게 접촉하겠죠. 그게 가장 첫 번째인데 뭐냐면 문자가 옵니다. 왜냐면 고객들의 전원이 꺼져야 본인들이 그 복제한 유심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런 문자들이 올 겁니다. 전원을 꺼주세요. SK 대리점입니다. 당신의 유심이 복제될 수 있으니 전원을 꺼주십시오. 아니면 금융감독위원입니다. 이런 등등의 문자로 어쨌든 휴대폰을 다시 한번 전원을 껐다 켜게 만들 거예요. 이런 게 왔다? 그럼 무조건 의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당연히 일단은 가이드를 준 부분을 해야 해요. 이번에 SK가 두 번째로 가입을 줬던 게 뭐냐면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해라 였죠. 그래서 이 유심보호 서비스가 무료인데요. 이거를 고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T월드에 들어가서 고객님들이 직접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역시 젊은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예 T월드 아이디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어떤 어르신이 왔는데 그분 T월드 아이디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가까운 매장을 찾아가십시오. 가까운 매장에 가서 유심보호 서비스만 신청해 주세요 라고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해킹 피해가 발생할 때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SK가 100%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십시오. 다양한 예방 조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얻은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일단은 먼저 금융계좌, SNS, 이메일 등이 이중인증 설정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공식 앱,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서 나오는 앱들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라. 또 설명드려보면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들이 올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열람하지 마시고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유심을 바꾸거나 지금 가능하면 통신사 이동을 하는 겁니다. 통신사 이동을 한다고 해서 요금이 오르거나 비싼 요금 가입하거나 기기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런 것들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려 볼게요. SK가 28일에 유심을 공식적으로 교체를 시작했고요. 29일까지 교체한 사람의 수는 대략 28만 명, SK 가입자 수가 한 2,500만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대략 100분의 1만 교체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99%인데요. 교체가 진행이 안 된 분들이. 이분들이 엄청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품절 대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가 5가지로 짧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가급적 빨리 유심을 교체해라.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가능하다면 통신사를 옮겨라. 그리고 나머지는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유심보호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라. 그리고 주요 계정 이중인증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식 앱스토어 외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되고 수상한 문자나 이메일은 무조건 경계해라.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직 뭐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뭐 안일하게 괜찮다, 그냥 써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아직 99%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일단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해킹한 게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거냐, 이걸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어떤 정보가 있냐면 우리 폰에는 유심 정보가 있고 그리고 기계에 기계 정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유심 넘버 그리고 기계 넘버, IMEI라고 하죠. 지금 이 두 개가 내 폰은 일치하잖아요. 근데 어떤 정보를 가져간 거냐면 유심을 복제한 거예요. 이 유심에 있는 복제 정보를 가져가서 지금 다른 폰에다 꽂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폰을 내 폰처럼 쓰는 거예요. 내 폰처럼 써서 뭐 할까요? 금융이나 신용이나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위험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몰래 집 열쇠를 잠깐 가져가서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당신 모르게 언제든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은 평소처럼 생활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누군가 당신 집에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왜? 그냥 그 사람은 키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유심복제가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해커가 당신 휴대폰에서 유심 정보를 훔쳐서 똑같은 유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제 유심을 다른 폰에 꽂아가지고 사용하면 당신 휴대폰에 있는 인증번호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에 보내는 인증번호 가로채서 계정 로그인하고 돈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죠? 누군가 당신 디지털 집에 들어와서 소중한 정보,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는 이상 유심이 복제되어 있어도 두 대의 폰이 동시에 사용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해커들이 범죄자들이 항상 시도하려는 게 뭐냐면 해킹한 휴대폰의 전원을 끄게 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요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우선 많은 오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휴대폰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안심하십시오. 일단은 이번에 해킹은요, 내 휴대폰의 정보를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제 유심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문자나 내 휴대폰 안에 있는 저장된 것들은 아직은 안전합니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S20 이후부터, 그리고 아이폰은 아마 XS부터일 거예요, eSIM이라고 하는 게 지원이 되죠. 정 SK에 있어야 되는 분들, 특히 SK는 오래된 장기 고객에게 할인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분들은 떠나자니 혜택이 아쉽고 있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eSIM으로 교체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수수료가 발생해요. 물리적 유심이 없다 해도 eSIM으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eSIM으로 교체할 걸, 이렇게 해서 SK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가폰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참에 기기 변경 고가폰으로 하시면서 eSIM이 되는 폰으로 이동하면서 교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통신사를 바꾼다고 해서 꼭 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일부 잘못된 매장들에서 오한내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본인이 쓰던 폰이 약정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내 쓰는 폰이 아직도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이동해도 무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답인데 아닙니다. 역시나 일부 영업하는 매장들에서 수수료 때문에 이번에 이동하면서 요금제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쓰던 요금 그대로 할인 혜택 받으면서 요금 차이가 거의 없는 정도로 이동해도 됩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요즘 분위기요, 진짜 참담하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뭐냐면 고객들이 정말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직원들도 너무 피곤해하고, 저 입술 터진 거 보이시죠? 야, 이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입술이 다 터졌어요. 제가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버님 한 분이 계신데, 저희 매장에 맨날 오셔요. 이 사태 일어나고도 오셨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치는 일단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님 절대 전원 끄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도둑들이 자기들 폰에다가 아버님 유심 복제한 거를 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님 휴대폰에 전화가 꺼질 때까지. 걔네들이 갖고 있는 폰이 전원이 안 들어오고 신호가 안 잡히는데 언제 들어오냐면 아버님 폰이 딱 꺼지는 순간 그 휴대폰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절대 폰 끄시면 안 되겠죠? 그 친구들한테 기회 주면 안 되겠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공감해드리고 계속 같은 위로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치인분이신데 그냥 폰을 쓰다가 전화가 갑자기 드신다는 거예요. 진짜 급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저도 보니까 신호가 안 잡혀요. SK 고객이셨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맥락들을 여쭤봤어요. 의원님, 전원을 끄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심을 뺐다 끼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래요. 그냥 갑자기 꺼진 거래요. 무조건 해킹이다. 무조건 해킹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단은 급하게 KT로 번호 이동을 시켜드렸거든요. 물론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유심 변경 서비스를 신청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폰이 자급제 폰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유심 번호와 기계에 있는 고유 번호, 그죠? 전산에는 이분이 이 기계의 일련 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셨냐면 비서관께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등록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산에서는 이 폰이 전산에 등록된 폰 일련 번호와 맞지 않으니까 유심을 끊어버린 거예요. 와,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자급제 폰 쓰시는 분들 그냥 개인이 휴대폰을 사셔서 통신사에 등록 안 하고 유심만 바꾸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요새 젊은 분들 특히. 이런 분들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하면 전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본사에서 지침을 주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만 개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600만 개를 주문을 했고 실제 가입자 수가 2,500만이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고 그 안에서 정말 각자가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그걸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있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유심보호 서비스에 꼭 가입하시고 수상한 링크, 문자 조금 더 신경 쓰고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본 원칙, 전원 끄지 말고 이런 것만 잘 지킨다면 상당 부분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개통한 매장이 아니라면 잘 응대 안 하잖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면 돈 안 되는 고객들 찾아오면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귀찮아 하거든요. 어르신들 이런 거에 또 예민하시잖아요.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일단은 가까운 매장, 믿을 수 있는 매장 찾으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조치를 받으셔야 되고 심리적으로라도 안전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매장이 없다, 진짜 없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라도 주세요. 저한테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제가 전화번호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뭐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어디 가서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이라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행동하실 수만 있게끔 해주세요. 중고거래앱에서 대단하네요. 일단 대단한 것 같고요.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중고차 사면 안전합니까? 약간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좀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중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다 그런 걸 알고 있고 판매자가 누군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냐? 아무도 모르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 주고 사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교체했다. 근데 그게 정말 큰 문제였다. 이거는 통신사에서도 보상을 안 해줍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업데이트 시에 전원이 꺼지는데 이거 안전하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저희 고객님 한 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 아버님이신데 매장에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밤에 전화기가 한번 꺼졌다 켜졌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가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오늘 만보기 하나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거 밤에 전원이 한번 나갔다 왔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내 앱이 정상적으로 그 다음부터 내가 늘 쓰던 앱인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안전점검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밤새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이제 더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되는 앱 중에 하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아버님이 해킹된 게 아니냐, 혹시 내가 피해 입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업데이트 중에 전원이 꺼지는 게 위험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업데이트 자체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업데이트는 사실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삼성 회사에서 우리에게 업데이트 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마운데 문제는 전원이 꺼진다는 거예요. 전원이 꺼진다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보통 이 업데이트가요 모두 잠든 밤에 많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업데이트 알림에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삼성이 업데이트할 때 물어봅니다. 언제 업데이트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새벽 시간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 가능한 시간, 그리고 장소에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가 위험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업데이트 시에 전원이 꺼지는 게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했으면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낯선 앱이 설치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통신사 명예도용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명예도용 방지 서비스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최근 로그인 기록을 한번 봐야 돼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토스 로그인 기록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업데이트해도 안전합니다. 밤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집 청소하거나 뭐 요리하거나 환기시키거나 할 때는 문을 마음대로 열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마 대부분 그럴 텐데 보통 밤에는 문 열고 자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잘 텐데. 마찬가지로 내가 통제할 수 있거나 내가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업데이트 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전원이 나가거나 업데이트 되는 게 이 시점에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질문도 왔었어요. 이분은 문자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리점에서 유심을 주지 않아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심이 다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리점에서 통신사 회수 정책에 따라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보통 유심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조치 혹은 뭐 분실 도난, 유심 관리 목적일 텐데 일부 매장에서 절차를 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심은 고객 명의의 소유물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반환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유심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뭐 고객센터나 민원 통해서도 회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SK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유심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고 일부 지점은 유심을 파기하거나 회수하도록 권고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매장에서 영업 행위를 위해서 기존의 폰을 가지고 갔을 때 폰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안내를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타사유심 인식이 가능합니다. SK텔레콤에서 구매한 단말기라고 해도 2012년도 5월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모두 자급제 기준으로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잠금 해제돼서 출시돼요.
그래서 KT, U+, 뭐 알뜰폴, 유심도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SK에서 제공하는 앱이라든가 뭐 일부 통합 품질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급제 폰도 마찬가지예요. 출고 상태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통신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씩 저희 매장에서도 있는 일인데 이전 사용자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휴대폰 매장에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을 통신사에 등록해야 돼요. 이걸 확정 기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통신사와 이 기계가 매칭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전산에 바르게 등록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유심을 교체한 뒤에요. 뭐 2심으로 교체한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꺼달라라고 하는 피싱 문자를 받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킹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유심을 교체한 이후에 이미 새 유심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유출되었었던 IMSI나 IMEI는 정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이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로밍을 하셨어요. 로밍한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로밍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저도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해외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왜 문자를,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로밍한 상태로 해외에 나가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분은 지금 유심보호 신청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2심 세팅도 안 됩니다. 아마 셀룰러 방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제가 해당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몇 개 있는데요. 만약 한국 번호로 문자나 인증이 당분간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해외 체류가 1개월 이상이고 보안 리스크가 걱정되는 경우, 그리고 현재 뭐 심을 분실했거나 기기가 도난됐거나 뭐 유심이 탈취됐거나 그런 징후가 있는 경우라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딱 추천할게요. 뭐냐면 회선 정지입니다. 정지 상태 자체가 보안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경우에는 현재 번호가 일시정지 상태라면 해커도 번호로는 인증 문자 수신이나 뭐 통신사 변경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선 정지가 일종의 잠금 상태로 보호받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저는 잠깐은 정지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유심보호 서비스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마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폰에는 유심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에는 기계 고유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된 상태로 통신사 전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유심보호 서비스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내 이 유심 번호와 나의 휴대폰의 고유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통신망을 차단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폰이 복제된 이 유심이 다른 폰으로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죠? 휴대폰의 고유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통신사망에서 인지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복제된 유심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유심보호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1차적인 위협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SK 유심 사태와 맞물려서 사실 이게 어떤 범죄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뭐냐면 사람들이 다 예민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SK입니다. 고객님 이번 사태로 고생 많으시죠? 저희가 이번에 유심의 안전함을 더하기 위해서 안전한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하나 다운 받아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접근했다고 가정하면 디지털 취약층들은 분명히 응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카톡 정말 많이 쓰는데 이미 우리가 설정해 놔야 하는,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뭘 보자는 거냐면, 우리 이대로 카톡 써도 안전한가? 요겁니다. 요거. 꼭 꺼야 되면 좋겠는 설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카톡에 나에게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도대체 내 카톡 아이디를 알았지? 요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셔서 친구 관리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요거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용자가 나를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분에게, 이 친구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나 카톡 등록하길 원치 않는데 그런데 된다. 요걸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내 허락 없이는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건 뭐냐면 보통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 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주차장에 내 자동차 번호판을 보거나 이런 분들, 혹은 어쨌든 내가 내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 번호를 아는 분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전화번호만 저장하면 카카오톡이 뜨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에서 내 이름을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나랑 소통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내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 나의 정보들도 알아갈 수 있고요. 이런 게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죠. 두 번째로는 이 기능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번호를 저장을 하면 그 저장한 번호의 사람이 자동으로 나의 카톡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내 카톡에는 나의 개인적인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프로필, 그리고 나의 상태 정보, 혹은 내 프로필 사진으로 나의 동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저장했다는 이유로 내 카톡에 들어와 버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분들에게,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막아두는 게 개인 보호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친구 관리 들어가시고 친구 관리에서 맨 상단에 보시면 자동 친구 추가가 있죠? 요거 하나만 꺼두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이러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번호를 저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내 카톡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저장한 사람들 이제 다 카카오톡에 저장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따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닉네임 바꾸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그 닉네임, 별명이죠, 별명.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이름인데요. 보통 실명을 쓰는 분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 이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놔요. 이게 영업하기에 참 좋은 방법인데 때로는 이게 아주 보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면 친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하단에 맨 왼쪽에 친구 있죠? 친구 누르시고 그리고 상단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곳,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중앙에 있는 프로필 편집을 누르면 이제부터 여기 보이시죠? 저 김태광 하고 전화번호, 여기에 연필 모양을 클릭하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가능하면 좀 안전하게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닉네임이나 내 이름을 함부로 알 수 없겠죠. 예, 이런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고 마지막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끝. 쉽죠? 자,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따라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친구 추가하고 받고 이렇게 하지?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똑같습니다. 맨 하단에 친구, 왼쪽에 하단에,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전체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전체 설정 클릭하시고 프로필 옆에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관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 프로필 QR이라고 나와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내가 나의 카카오톡을 등록하길 원하는, 등록했으면 하는 그런 지인이나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혹은 보여주시기만 해도 되고요. 그러면 바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단 이 시기에는 조금씩 우리가 조심해서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삼성폰 쓰는 분, 특히 갤럭시 쓰는 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보안 설정 제가 한 번에 끝내드릴게요. 요것만 하면 절대 해킹 안 당한다. 4가지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케팅 수신 정보 동인데요. 우리가 삼성폰 쓰면은 광고 같은 거 뜨잖아요. 비교해서 죄송한데, 아이폰 쓰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불필요한 게 뜨지 않는다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갤럭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쉽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폰은 갤럭시 S25인데요. 요거는 가장 최근에 원 UI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우측 상단을 내리면 설정창이 나오고요. 왼쪽 상단을 내리면 알림창이 떠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폰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을 내리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혹은 보급폰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창이 나오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계정 아이디가 나와요. 삼성 계정. 여기에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들어가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나와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하단 쪽에 쭉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요거 꺼줍니다. 그러면 밑에 게 따라서 꺼질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꺼줍니다. 그러면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도 함께 꺼집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받기 싫었던 그런 알림들이 있죠? 이상한 광고, 문구 이런 거 오지 않습니다. 링크 같은 것들을 또 저희가 문자가 왔었을 때 보통 링크를 눌러서 잘못된 경로로 들어가거나 어떤 악성 앱이 깔리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내 폰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따라가 볼게요. 자, 메시지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돋보기 옆에 점 3개 보이시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옵니다. 그럼 맨 하단에 설정 들어가셔서 추가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 보기 요거 하나 꺼주고요. 그리고 좀 더 밑에 내려가면 링크 열기 허용 있죠. 요거까지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제 문자에서 롯데카드에서 링크를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링크가 제가 들어가면 이 링크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신뢰할 수 있을 때만 링크를 여세요 라는 멘트가 바로 뜹니다. 악성 메시지 차단하는 기능도 삼성이 만들어 놨는데 보통 이게요 설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제는 공식입니다. 자, 메시지 들어가시고 돋보기 옆에 점 3개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눌러보시면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여기 차단된 메시지 하단에 악성 메시지 차단이라고 있어요. 클릭하는 버튼이 안 보인다고 놀라지 마시고 눌러보시면 지금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활성화해 주시면 이제 악성,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청에서 악성으로 분류한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메시지 앱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제가 매장에서도 우리 고객님들에게 반드시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입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상한 앱들, 그러니까 보통 앱 공격이 APK 파일이라는 걸로 많이들 오는데요, 요게 안 깔린다는 거예요. 이거 갤럭시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 보여줄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설정 톱니바퀴 볼 수 있고요. 요거 톱니바퀴 누르시면 설정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설정해서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요거를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활성화해 주시면 더 이상 내 휴대폰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APK 파일은 깔리지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놔도 어떤 피싱 문자나 이런 것들, 악성 앱이 깔리는 거는 1차적으로 다 웬만한 건 막을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있어요. 그 휴대폰에서 우리가 보통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많이 하는데 복붙하면 그게 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붙 하다 보면 우리가 클립보드라는 곳에 정보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이 해킹에 당하면 우리가 그동안 복사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클립보드에 다 남아있게 돼요. 그것들이 해킹범에게 노출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노출됐을 때 심각하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립보드에 있었던 계좌번호가 유출이 돼서 피해가 된 사례도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한번 볼 건데요. 휴대폰에서 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보실게요. 카톡인데 제 카톡방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어떠한 글들을 막 쓰고요. 요걸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했어요 라는 멘트가 떴죠. 평소에는 여기 어디로 갈까 모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트 모양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클립보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도 있고요. 문자에도 똑같이 남아있다는 거. 그럼 요걸 어떻게 지울 수 있냐? 자, 여기 옆에 휴지통 보이시죠? 요거 해서 전체석 선택하고 삭제 눌러주시면 내가 클립보드에 저장했던 거 방금 보셨죠? 저 40개나 저장되어 있네요. 요렇게 지워주시면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삼성폰에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휴대폰이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 내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을 갔는데 내가 어제 얘기한 치킨 광고가 인스타그램에 뜬다.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내가 이야기했었던 토픽 주제가 갑자기 배너로 나온다. 우리는 클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거 어떻게 유출된 거지? 이런 게 아마도 이렇게 삼성에서 진단 보내기라는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유출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따라와 보면 좋은데요.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공식인데 자,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역시 개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맨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기타 개인정보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서 진단 데이터 보내기 있죠? 요 진단 데이터 보내기 요거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광고 아이디를 삭제하거나 맞춤 광고 제한 설정이 또 휴대폰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야만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자, 설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간단한데요. 그냥 한번 찾아보면 돼요. 요거는 광고 그리고 맞춤 제한 이런 거 쳐보면 되는데요. 광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보안에 설정 들어가서 광고를 치면 맨 하단에 광고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광고 아이디 삭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요거 들어가서 광고 아이디를 삭제해 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이렇게 하는 걸로 나에게 무분별한 광고가 뜨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주 안 쓰는 앱이 몰래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앱이 작동하면서 배터리를 계속 소모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용하지 않는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 배터리 소모도 되고 그리고 그게 돌아가는 동안 내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따라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설정에서 배터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배터리로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한다라는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초절전 상태의 앱, 여러 개 설정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앱이 있다면 여기서 삭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활용되고 있는 앱도 관리할 수 있고요.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 정보 활성화를 해놓는 거는 되게 유용할 거예요. 왜냐면은 카카오 택시나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들에 내 위치가 있어야 작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켜둔다면 내 위치도 누군가에게는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율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특히나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내 위치가 항상 공유되고, 더 나아가서 위치 공유를 우리가 사진을 업로드를 구글 포토에다가 업로드를 동시에 해놓으면 그 모든 정보가 구글에 매핑이 됩니다. 구글 조회하면 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면 좋은 설정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천천히 따라 볼게요. 자, 역시 설정으로 갈 거예요. 카메라 앱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카메라 앱에서 설정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이시죠? 위치 태그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만 회색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게끔 설정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에 내 위치가 업로드 되거나 누군가에게 공유되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걸 껐다고 해서 내가 위치가 꼭 필요한 앱들,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 위치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것도 보안 설정인데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설정하지도 않은 앱들,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또 다른 앱을 깔고 이런 것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사실 오면은 데이터가 꽉 찼다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을 청소하세요, 이런 청소 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배터리를 갉아먹거나 아니면 어떠한 동작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팝업 창이 계속 뜨기 때문에. 이런 앱들을 우리가 애초에 안 깔리도록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요. 역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타 보안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그 맨 하단에 있는 기타 개인정보 설정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에서 모두 허용함으로 바꾸면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여기 모두 허용 안 함. 저는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쵸? 요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관리도 나옵니다. 그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하나도 없죠. 여기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앱이 있는지 없는지도 2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내 폰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꿀팁, 이것만 지켜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 정보나 내 위치, 소중한 것들을 좀 지킬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SK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니까 조금만 휴대폰에 작은 관리 하나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스마트폰 기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죠. 근데 아직도 휴대폰 매장에 있다 보면 그냥 전화만 쓰고 그냥 사진만 찍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만으로도 좋죠. 하지만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마시고 하나하나 조금씩만 관심 갖고 연습해 본다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오십시오.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